95조 원.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던 하늘, 중국이 노리던 시장,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이집트가 30조짜리 중국의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 그날, 워싱턴은 분노했고 베이징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움직였을까요? 그들이 택한 건 바로 자유였습니다.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했던 세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스스로 날 수 있는 하늘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자유의 날개는 단 100대가 아니라 중동 6개 나라의 하늘로 번져 95조 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불가능한 반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30년 방산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긴급 상황을 겪어왔지만 그날의 전화벨 소리는 달랐습니다. 이집트 국방부였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잠이 확 달아나 버렸죠. 중국 30조 계약 취소. 한국 전투기 FA-50 긴급 검토. 48시간 내 카이로 도착 요망. 손이 떨렸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과 BBC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미국, 이집트의 F-16 부품 수출 전면 중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미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이집트는 240대의 F-16을 보유한 중동 최대 미국 무기 운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품 공급이 끊긴다는 건 전력의 마비를 의미했죠.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전쟁 선포였죠.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제안서를 들고 카이로로 날아갔죠. 제-20 전투기 200대와 함께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엄청난 조건이었죠.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이걸 거절했다는 겁니까? 30조를 박차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FA-50이요? NATO 프로젝트를 수십 건 다뤄온 저였지만 솔직히 한국 전투기는 제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FA-50의 스펙을 확인했죠. 초음속 경공격기 대당 3천만 달러, 다목적 운용 가능.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조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중국의 제-20은 검증된 4세대 전투기였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죠.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이집트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나라죠. 30년간 미국 무기에 의존해온 그들이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12시간 안에 출발하기로 결심했죠. 직접 봐야겠다. 이건 단순한 계약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판이 뒤집히고 있었죠.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왜 30조를 버렸을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저는 중동의 방산 지형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이로까지 5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방산 역사를 다시 훑기 시작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온도계는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하지만 제가 곧 목격할 현장의 뜨거움은 이 사막의 열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카이로 국방부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삼엄한 경비가 이곳의 무게감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3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오히려 얼어붙어 있었죠. 압둘 파타흐 국방차관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F-16 운용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의 표정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망을 확인하러 왔군.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박태준이라고 소개했죠. 카이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절제된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오. 명령조였죠.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망하기로 했죠.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차관은 서류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박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죠. 질문 하나 하겠소.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의 FA52 F16보다 나은 이유를 30초 안에 말해보시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죠. 30초요?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죠. 아니, 통과 의뢰였습니다. 차관은 이미 수십 개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실망했겠죠. 박태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은 게 아닙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하지만 박태준은 계속했습니다. 다만 자유롭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15초도 안 걸렸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 사양도 없고 성능 비교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초쯤 지났을까요? 차관의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냉소가 아니었죠. 진짜 미소였습니다. 자유. 차관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계속하시오.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놨다는 걸 말입니다. 박태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FA50은 미국의 부품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귀국이 누구와 싸우든 누구와 협력하든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정치적 조건도 없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도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만 있을 뿐입니다.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 F-16은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전투기죠.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귀국의 하늘이 멈춥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FA50은 다릅니다. 이건 귀국의 전투기가 될 겁니다. 부품도 정비도 운용도 귀국이 결정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팔고 있었죠. 아니, 주권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미국에 의존해온 이집트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소? 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시연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귀국의 최고 조종사가 직접 몰아보시면 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손떨림을 느꼈습니다. 30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접근은 처음 봤습니다. 기술도 가격도 아니었죠. 정치였습니다. 아니,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분석 노트에 단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자유.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했죠. 이집트는 30조가 아니라 40년의 굴레를 벗어던지려 하고 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비밀 공군기지였죠. 온도계는 벌써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45도를 넘을 겁니다. 열사병 경고 수준이었죠. 활주로 끝에 FA50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실물을 본 순간이었죠. 생각보다 날렵했습니다. F16보다 작았지만 그게 오히려 강점처럼 보였습니다. 민첩할 것 같았죠. 무하마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이집트 공군의 전설이었죠. F16으로 3000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라. 중얼거림이 들렸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태준이 대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편하게 몰아보십시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대령은 대답 없이 조종석으로 향했죠. 경납고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차관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이집트 공군 장성들은 회의적인 눈빛이었죠. 저는 그냥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사막을 가득 채웠죠. FA-52 활주로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이륙이었습니다. 깔끔했죠. 각도가 예리했습니다. F-16과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이었죠. 상승률이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2000m를 돌파했죠.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상승 중. 출력 정상. 기동성 테스트 시작. 대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문가의 음성이었죠. FA-52 급선회를 시작했습니다. 배럴 롤 스플릿 S. 인멜만 턴. 교과서적인 기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죠. 삐, 삐, 삐. 날카로운 소리가 무전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관제실이 긴장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력이 떨어집니다. 침착했지만 긴급함이 묻어났죠. 우측 엔진 RPM 하락. 70%, 50%, 30%. 경납고가 술렁였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죠. 이집트 장성 하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즉시 귀환 명령. 기체 결함이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엔진 고장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연에서요?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의 기회는 끝난 겁니다. 30조 계약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죠. 지켜보십시오. 무전이 다시 들렸습니다. 좌측 엔진으로 전환. 단발 비행 모드. 대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기체 균형 유지 중. 출력 재분배 자동 완료. FA-50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엔진이 거의 멈춘 상태였지만 기체는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죠.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FA-50의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단발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출력을 재분배하고 균형을 잡습니다. 조종사가 할 일은 방향만 정하는 겁니다. 3분이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진 시점부터 착륙까지 정확히 3분이었죠. 하지만 그 3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FA-52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완벽한 각도였죠.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경납고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착륙이 완료됐습니다. 엔진이 꺼졌죠. 조종석이 열렸고 무하마드 대령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헬멧을 벗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대령이 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F-16이었다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락했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죠. 이 전투기는 조종사를 살립니다.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경외감이 떠올라 있었죠. 이게 계획된 시연이었소? 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투기는 진짜 상황에서 조종사를 지키도록 설계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엔진은 꺼졌지만 비행은 계속됐던 3분. 그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승리였죠. 조종사를 살리겠다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차관이 장성들을 돌아봤습니다. 보고서 작성 필요 없소. 내 눈으로 확인했소. 그리고 박태준에게 말했죠. 계약 조건 협의를 시작합시다. 시연이 성공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화면에 충격적인 속보가 떴습니다. 미 국무부, 이집트의 경고 메시지 발송.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국방부로 연락했습니다. 차관의 보좌관이 긴급회의 소집을 알려왔죠. 1시간 후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관의 얼굴은 창백했죠. 테이블 위에 미국 대사관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한국 FA-50 계약 시 연간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한다.
13억 달러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국방 예산의 20%였죠.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협박이었습니다. 차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동맹이란 말이요?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였습니다. 40년을 함께했소. F-16을 240대나 샀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하는 짓이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세했죠. 이스라엘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집트의 한국 전투기 도입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 기존 F-16 부품 공급을 전면 재검토한다. 완전히 포위된 겁니다. 미국이 앞에서 이스라엘이 옆에서 압박하고 있었죠. 이집트는 양쪽 모두와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깨트릴 순 없었죠. 한 장성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3억 달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F-16 부품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포기해야 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가 잠겼죠. 우린 지난 30년간 종속되어 있었단 말이요. 우리 의지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절망적인 침묵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구나.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구나. 박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지난 40년간 귀국은 F-16으로 누구와 싸웠습니까? 차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준이 계속했죠.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전투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락받지 못해서입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성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평화를 위한 거였소.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평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귀국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요된 평화였습니까? 질문이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파는 거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분석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한국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NATO 회원국도 아니고 러시아 동맹도 아닙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중국에 종속되지도 않았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요? 한국은 싸움을 파는 게 아니라 자유를 팝니다. 제가 힘주어 말했죠. 한국 무기를 사면 귀국은 누구와 싸울지, 누구와 평화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도 중국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박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제안을 다시 보시죠. 기술 이전 포함입니다. 5년 내 귀국이 독자적으로 FA-50을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부품 국산화율 70% 달성이 목표입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부품 공급 중단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태준이 확답했죠. 귀국의 공장에서 귀국의 기술자들이 귀국의 전투기를 만들게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차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죠. 그게 정말 가능하오?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진행 중입니다. 귀국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FA-50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독립이었죠. 스스로 서게 만드는 철학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였죠. 차관이 장성들을 돌아봤습니다. 미국의 13억 달러는 원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투자입니다. 어느 쪽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겁니까? 회의실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하며 확신했습니다. 이집트의 선택은 이미 결정됐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였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거였습니다.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FA-50 대당 가격 3천만 달러였죠. F-16 최신형은 6천만 달러였습니다.
정확히 절반이었죠. 백대를 도입한다면 30억 달러 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운용비였습니다. FA50의 시간당 운용비는 5,000달러였죠. F16은 22,000달러였습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0년 운용한다면 이 차이는 어마어마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백대를 20년 운용, 연간 200시간 비행 가정. FA50은 총 20억 달러, F16은 88억 달러였습니다. 68억 달러 차이였죠. 구매 비용 절감액까지 합치면 98억 달러였습니다. 차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소?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보십시오.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효율의 혁명입니다. 차관이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98억 달러. 중얼거렸죠. 우리 국방 예산 10년치군. 더 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부품 호환성입니다. FA50은 기존 F16 인프라의 70%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납고, 정비장비, 훈련시설.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태준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설계도를 펼쳤죠. 현지 조립 공장 계획입니다. 저는 그 도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카이로 외곽에 건설될 공장이었죠. 부지 면적 50만 제곱미터, 연간 생산 능력 30대, 고용 인원 2,000명.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생산 라인이었죠. 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3년차부터 주요 부품 국산화가 시작됩니다. 5년차에는 70% 국산화 달성이 목표입니다. 10년 후에는 귀국이 독자적으로 FA50을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공장 건설비 5억 달러입니다. 박태준의 답변이었죠. 하지만 이건 투자입니다. 10년간 2,000개의 일자리, 연간 3억 달러의 수출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독립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차관님, 보십시오. 미국의 13억 달러 원조를 포기하더라도 이 거래는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구매 비용과 운용비 절감액이 98억 달러, 공장 투자 회수까지 계산하면 15년 내 1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차관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120억 달러. 숫자의 무게를 음미하는 듯 했죠. 그런데 로웰, 당신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보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에서 증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박태준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폴란드 공장이었죠. 이게 저희 모델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FA50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NATO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비용은 절반입니다. 차관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솔직히 말해주시오, 로웰. 이건 거래요, 아니면 동맹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차관님.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겁니다. 종속이 아닌 협력, 의존이 아닌 상호 성장. 이게 한국 방식입니다.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좋소. 내일 대통령 각하께 보고하겠소. 로웰, 당신도 배석하시오. 다음 날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 앞에서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30분간의 설명이었습니다. 숫자, 계획, 비전.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잃는 건 무엇이요? 차관이 답했습니다. 미국의 1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얻는 건 120억 달러와 자유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 그 단어를 되뇌었죠.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인하오. FA50 백대 계약, 그리고 카이로 조립 공장 착공을 명령하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40년 종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택한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웰, 당신이 옳았소. 우린 돈이 아니라 미래를 산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진짜 승리구나.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신념의 승리구나. 계약 체결 2주 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중동 5개국 국방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FA 50도입 협의 요청.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의 계약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죠. 도미노였습니다. 이집트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고 이제 중동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리야드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왔죠. 저는 곧바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 압둘라 왕자가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웰,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왕자의 목소리는 급했죠. 한국 전투기가 그렇게 좋소?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집트는 전투기를 산 게 아닙니다. 자유를 산 겁니다. 왕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저는 이집트의 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중국의 30조 제한, 그리고 한국의 선택. 단발 비행 시연, 기술 이전, 현지 공장. 모든 걸 말했죠. 왕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중얼거렸죠.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요? 물론입니다. 제가 확답했죠. 사우디는 중동 최대 경제국입니다. 이집트보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가 발표했습니다. FA50 150대 도입 결정. 리야드 생산 공장 건설 착수. 계약 규모 45억 달러였죠. 중동 역사상 최대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자 UAE가 움직였습니다. 아부다비 왕세자가 직접 나섰죠. 우리는 200대를 원하오. 60억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사우디를 뛰어넘은 규모였죠. 요르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후세인 국왕이 성명을 발표했죠. 요르단은 88대의 FA50을 도입한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국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오만, 쿠웨이트가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각각 100대씩이었죠.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집트 100대, 사우디 150대, UAE 200대, 요르단 88대, 오만 100대, 쿠웨이트 100대, 총 738대였습니다. 계약 총액을 환산했습니다. 약 95조 원이었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중동 6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6개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죠. 사우디 장관이 공동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정치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UAE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FA50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중동의 자유전투기입니다. 프리덤 파이터. 우리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를 것입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프리덤 파이터. 프리덤 파이터. 구호가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죠. 중동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미국 무기에 의존하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용기를 냈죠. 그 용기가 중동 전체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용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집트가 30조를 거절하고 자유를 선택한 그 용기. 그게 도미노의 시작이었죠. 회견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바이의 맑은 하늘이었죠. 곧 이 하늘에 738대의 FA50이 날 겁니다. 프리덤 파이터. 중동의 새로운 날개가 될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95조 원. 하지만 그보다 값진 건 자유였다. 이집트가 시작한 용기는 중동 전체의 운명을 바꿨다. 6개월간의 중동 출장을 마치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죠.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중동 6개국이 한국 전투기 샀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빠가 그 현장에 있었단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죠. 뭔가 찜찜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성공했는데 말입니다. 95조 원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박태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평택에 있는 KAI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거였죠.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격한 기적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평택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었죠. 5개의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루에 0.5대를 생산합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연간 150대 생산 능력입니다. 지금은 중동 주문을 처리하느라 3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체 조립, 엔진 장착, 전자장비 통합, 시험 비행. 각 단계가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한 대의 FA-50이 완성되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작업자가 기체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는 걸 봤죠. 작지만 선명한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2017년이었죠. 한국이 사우디 방산 시장에 처음 도전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었죠.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기술력 부족. 그게 당시 제 평가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구 무기에 비해 뒤떨어진다.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동 6개국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95조 원을 쏟아부었죠. 제 8년 전 평가는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박태준이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8년 전 실패가 생각납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때가요. 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가 생산 라인을 가리켰죠. 저희는 그때 배웠습니다.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구 무기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박태준이 설명했죠. 최고 속도, 최고 화력, 최고 기술. 하지만 그건 비쌉니다. 그리고 정치적 조건이 따라옵니다. 저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충분함의 길입니다. 박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FA-50은 최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적을 막고 조종사를 살리고 주권을 지키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자유. 다시 그 단어였죠. 한국의 모든 전략이 이 한 단어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험 비행장이 보였죠. 막 완성된 FA-50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점화, 활주로 진입, 그리고 이륙. 우아한 상승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린 약하지 않았다. 중얼거렸죠. 단지 증명할 기회가 늦었을 뿐이다. 박태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집트요. 30조를 거절하고 한국을 택한 그 용기.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죠. 한국의 진짜 힘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끈기입니다. 그리고 신념이죠. 저희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개선했습니다. 무시당해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끈기와 신념. 최고 기술도 최대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죠. 공장 라인 위에 FA-50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제 그게 다르게 보였죠.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불굴의 혼을 가진 날개였습니다. 수십 번 넘어지고 일어선 한 나라의 집념이 만든 결과물이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준비였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8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답을 내놨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찜찜함이 사라졌죠. 8년 전 제 평가가 틀렸다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한국이 저의 편견을 깨부수고 증명해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카이로에 있었죠. 이집트 공군 창설 기념일이었습니다. 첫 FA50 편대의 공식 취역식이었죠. 카이로 상공의 12대의 FA52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대형이었죠. 태극 문양과 이집트 독수리가 함께 그려진 기체들이 사막의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압둘 파타흐 차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름답지 않소? 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죠. 저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요. 우리의 자유요. 무하마드 대령도 함께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극적인 시연 비행을 한 조종사였죠. 로웰,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조종사들의 평가가 일치합니다. 이 전투기는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린다.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선 철학이었죠. FA50의 모든 설계가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식전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중동 6개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죠. 사우디, UAE,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각국의 FA50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이집트가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따랐죠. 이제 중동의 하늘은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감동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중동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박태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완성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FA50 무기가 아닌 철학. 박태준이 웃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200페이지짜리 분석 문서였죠. 하지만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FA50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산물이다. 중동 계약의 경제적 가치는 95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죠. 6개국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회복했죠. 한국은 이 계약으로 세계 5대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를 달성했죠.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9위에서 5위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평판을 얻었죠. 기술 이전을 확실히 이행했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인력 교육을 진행했죠. 카이로 조립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첫 삽을 떴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FA50은 단순한 이집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 상징입니다. 2,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기술을 배우게 되죠. 10년 후면 이집트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FA50 12대가 NATO 훈련에 참가했다는 거였죠.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국 모델이 유럽에서도 증명된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성과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수출이었죠. 자유, 신뢰, 동반 성장.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카이로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이 하늘에 738대의 FA50이 날 겁니다. 프리덤 파이터. 중동 조종사들이 붙인 이름이었죠. 자유의 전투기. 이보다 완벽한 이름이 있을까요? 기술로 시작했지만 철학으로 완성된 항공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목격자였다. 기술이 인간의 신념을 만났을 때 무엇이 탄생하는지를. 이집트 사막에서 엔진이 꺼졌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FA50은 추락하지 않았죠. 그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겠다는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신념이었죠. 그리고 30조를 거절한 이집트의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자유를 택한 용기였죠. 그 용기가 중동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도미노를 만들었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종속이 아닌 협력을, 의존이 아닌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FA50은 앞으로도 계속 날 겁니다. 더 많은 나라의 하늘에서 더 많은 조종사를 지키며 날아다닐 겁니다. 왜냐고요? 이건 가장 좋은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전투기이기 때문이죠.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투기. 그게 FA50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카이로의 야경이 멀어져 갔죠. 제 가슴 속엔 뜨거운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방산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역사의 현장. 한 나라의 신념이 세계를 움직이는 순간.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진짜 강국이 뭔지. 최고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는 나라죠.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FA50은 그 증거였죠. 엔진이 꺼져도 추락하지 않는 전투기.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념의 날개였습니다. 엔진이 꺼졌지만 추락하지 않았다. 그건 단지 전투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신념이었다. 싸움보다 생명을, 이익보다 자유를 선택한 기술. 나는 그날 사막 위에서 진짜 강국의 의미를 보았다. FA50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날개다. 행복한 감동사연을 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